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희식입니다. 확정적 자료 분석 제17강 표준정규분포의 활용 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16강에서는요. 표준정규분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 17강에서는요. 16강의 그 필요성을 설명을 할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표준정규분포가 어떨 때 활용이 되는지 그 활용 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장, 몸무게, 소리 속도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요. 물론 단위들은 다 틀리죠.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 또 분포적 표현은 이와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신장이 176cm이고 몸무게는 72kg 또는 그 소리 속도는 338m/s다. 자, 이들이 서로 다른 분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평상시에는 이것들을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값이 다른 분포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또는 서로 간에 비교를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비교를 필요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요. 이와 같이 각각의 그 분포적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Z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평균이 170이고 편차가 5인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X 값들 이 중에 어떤 그 X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뭘로 바뀝니까? Z라고 하는 값으로 그렇게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분포에서의 특정 X 값은 평균은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공간에서 특정 Z 값으로 전환이 되겠죠. 또 몸무게 같은 경우는 66과 편차가 3인 이런 상태에서 X값을 여기에 넣어줄 때 그것이 또 Z라고 하는 값으로 동일한 공간에 Z값으로 또 전환이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 속도도 평균은 340이고 편차가 6인 상황에서 X값의 특정 X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것이 평균은 0 편차가 1인 동일한 공간상의 Z값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포에서 왔든지 간에 동일한 Z값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에서 우열을 가리거나 또는 특정 값이 다른 어떤 그 분포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가장 대표적인 활용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요. 교재 213페이지를 보시면 통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라고 하는 값을 0부터 한 6까지를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이 Z라는 값을 0부터 6까지 우리가 마련해 주면요. 6 이상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넘어가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확률이 Z값을 0에서 한 6 정도까지 0에서 6 정도까지를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주면요. 이 각각의 통계표를 전부 다 만들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Z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0과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요. 한쪽 면적만 구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교재 213페이지 보시면 Z값이 1.76인 경우 거기에 오른쪽 꼬리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0392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서 1.76이라고 하는 건 1.76 요 정도 되겠죠? 오른쪽 꼬리 영역이니까 요쪽의 오른쪽 면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예요? 0.039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16강에서 면적 계산할 때 우리가 한쪽 면적을 구하게 되면 왼쪽 면적도 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13페이지에 보이는 그 통계표 하나만 가지고 이 Z 공간상에서 모든 면적들, 점유율,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다시 또 그 계산한 값,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원래 분포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전환식에 의해서 전부 되돌려주는 이런 또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밟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엑셀로 그 213페이지에 있는 0.03920 그걸 잠깐 좀 계산을 해보면 일단 놈이 되겠고요. 놈 디스트인데 이건 이제 표준정규분포상이기 때문에 요 S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요 S라는 값을 우리가 들어간 것을 함수를 이용하고요.
Z값은 우리 그 213페이지 보면 1.76입니다. 그러니까 1.7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왼쪽 면적이죠. 그래서 1에서 빼주는 그런 결과값이 우리 교재 213페이지에 보이는 0.03920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 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 또 하나요. BB 시험에서 얻은 값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토익 시험에서 얻은 값이 750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본 학생들의 평균이 90과 편차가 13. 토익 시험은 630 평균, 편차가 37인 경우에 그러면 100점을 얻은 경우와 750점 토익 점수를 얻은 경우 누가 더 잘한 건가? 뭐 이런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요. 자, 동일하게 BB 시험에 대한 그런 그 90, 그 다음에 13의 편차, 또 평균과 편차를 우리가 분포를 그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100점과 750을 표준화시키면 그 동일한 공간상에서 BB시험 100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0.76923일이 되고 그 다음에 토익시험 750점이라고 하는 것은 Z값이 3.243이 됩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 계산하지 않겠습니다만 요 면적에 해당되는 오른쪽 면적, 요 면적에서 얻은 요 점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희박한 이런 확률, 가능성이 희박한 데에서 얻은 점수하고 누가 더 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토익 750점을 받은 학생이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재를 보면요, 재밌는 뭐 예가 있습니다. 박세리와 이승엽 중 누가 더 잘했는가? 2002년도 기준에서 메이저 골프 평균이 뭐 1.6승이고 편차가 1.2라고 하는데 박세리가 이제 5승을 얻었고 이승엽 같은 경우가 야구 선수 평균이 221개 홈런 수죠. 표준 편차가 11개인데 2002년에 이승엽이 얻은 그 홈런 수가 47개란 말이죠. 47개.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표준화를 시켰을 때 박세리 같은 경우는 2.83 값이 되고 Z값이 이승엽은 2.36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동일한 공간상에 표현했을 때 박세리와 이승엽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이승엽이 얻은 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점유율에서 얻은 값이 되기 때문에 박세리보다 좀 더 월등한, 좀 더 뛰어난 그런 결과를 낸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준정규표 활용 예를 설명을 드렸고요. 정규분포부터 해서 표준정규분포 요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것이 사전 학습이 되겠습니다. 사전 지식이 되겠어요. 뭐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사전 어떤 정보,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8강의에서는요, 바로 그 우리가 알려고 하는 두 번째 원리,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